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30일이고요.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다른 분석은 크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오늘 실적이 발표되었고요. 그 실적 보고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홈페이지에 오늘 실적 보고서가 올라왔고요. 실적 발표를 이제 3시 45분에 진행을 했습니다. 자, 먼저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또 뭐 주가가 올라갔는데 뭐 분할 매도를 하라 그랬느니 팔라고 했는데 왜 올라갔나느니 전망이 좋은데 왜 분할 매도를 하라고 하느니 그런 얘기들을 하실 거면 시청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그런 분들 제외하고 이제 계속 저에 대한 리뷰를 좀 보고 싶으신 분들만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기업 설명회가 있었고요. 여기 대해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경영 실적입니다. 자, 에너빌리티 부문이고요. 부문에 대한 실적은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 스코다 파워라든지 두산 비나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포함된 실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보게 되면 지금 1분기 25년 1분기 기준으로 수주량이 1조 7천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는 지금 이제 170%가 증가를 했지만 작년 말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제 지금 여기에는 반영되진 않았지만 사우디발 좀 많은 수주를 진행을 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액을 보게 되면 1조 5천억으로 이제 감소를 했는데요. 수주량은 늘었지만 매출액이 감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지금 이제 630억, 740억 수준에서 마이너스 14억까지 지금 이제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당기순이익은 작년 말은 이제 마이너스 1900억이었는데 이번에는 780억 마이너스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마이너스는 회계 장부상의 마이너스였고요. 이번에 이 마이너스는 이 회계 장부상 마이너스가 아닌 실적에 대한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YOY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500억으로 지금 상당히 크게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것이 순차입금이고요. 차입금이 1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상황, 그 다음에 4분기 대비해서도 1분기에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차입금이 1조 3천억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3조 3천억 수준으로 순차입금이 꽤나 이제 많아진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도 서서히 좀 높아지는 분위기이고요. 이러한 분위기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럼 사측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발표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수주는 중동 지역의 가스 발전 PJT, 사우디, 카타르 등의 수주로 전년 대비 증가를 했다. 그리고 매출 및 영업이익은 과거 대형 석탄이라든지 워터 PJT의 종료에 따른 매출 감소와 정산 시 발생한 비용으로 선투입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하반기 제품 믹스 개선 등으로 연간 계획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수익을 내던 프로젝트들이 종료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매출 공백이 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이제 원전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가스 발전 프로젝트들을 최근에 좀 많이 수주를 했는데 요게 매출화로 인식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기대치보다 실적에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건설 프로젝트들이 워낙 또 이제 기간도 길고 마지막에 이제 프로젝트를 마감하는 그 기간에 돈을 정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지금 마이너스로 잡혔다는 뜻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순차입금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순차입금이 분명히 눈에 띄게 증가를 했는데요. 일시적인 차입금에 대한 증가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전에는 차입금이 증가했을 때 차입금에 대한 상승분, 부채 비율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좀 불가피하게 차입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기업 입장에서의 재무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최근에 이제 두산 밥캣을 활용한 이제 주식 담보 대출을 이제 받았는데요. 그게 이제 차입금으로 일부 잡히면서 이렇게 증가를 했겠지만 사실상 그 차입금의 전체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차입금이고요. 이 돌아오는 만기에 대해서 계속 차입금이 이제 돌아올 때마다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유보금이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주목을 했고요. 그 유보금이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많은 차입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모두 순이익을 깎아먹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쇄되면서 유보금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단기 차입금이 올해 들어서 대폭으로 또 증가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저는 유보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향후 재무가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또 한 번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단이라는 것은 기업의 차입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일 거고요. 그게 어떠한 방법이 되던 간에 분명히 한번 시도를 할 수도 있다. 그 시도가 원래는 작년에 추진되었던 두산 밥캣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내면서 순차입금을 가져가는 식의 그런 상황을 만들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그것을 실패하고 나타나는 이 움직임들이 차입금에 대한 순차입금의 전체 규모가 커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고 분명히 이제 수주량은 늘어서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주 잔고가 매출로 인식이 되고 그게 수익금으로 이렇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2027년 정도는 되어야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순차입금에 대한 증가분이 이 2025년 1분기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2027년에 그 순수익금이 좀 크게 늘어나는 그 시기까지 분명히 이 텀이 굉장히 깁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재무가 버텨줄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 감소 사유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했는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 사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연간 가이던스 전망은 달성이 가능하다. 2025년의 1분기 영업이익은 과거 대형 석탄과 이 워터 PJT, 뭐 수력이라든지 뭐 해수 담수화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료에 따른 매출 감소와 제품 믹스 변환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감소를 한 거다. 그래서 향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석탄이라든지 이런 수력 쪽을 이제 원자력과 가스 이런 고수익 성장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비중이 하반기로 갈수록 78%까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수익에 대한 PJT 정산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 사업에 대한 전환에 있어서의 그런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차입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에 대한 매출 인식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 차입금에 대한 증가분이 어떻게 해소될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 기준도 당연히 좋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두산 밥캣에 대한 실적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두산 밥캣에 대한 실적이 줄어들면서 이러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결 이 기준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밥캣에 대한 실적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부문만 자세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25년에서부터 29년까지 연평균 6% 정도의 수주량이 증가를 하고요. 매출액도 15%까지 증가하면서 11.3조, 그리고 영업이익도 28%가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1조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8.9%까지 증가한다. 그래서 이 목표치대로 간다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연결 기준으로 두산 밥캣의 실적까지 포함을 한다면 한 1.5조에서 2조까지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현 주가가 그렇게 이제 고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2029년 기준의 가이던스이고요. 조금 이제 시간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주가가 지금 단기에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그 중간 상황에 대해서 주가는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자력 입장에서는 이제 체코 원전 두 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실히 체코 원전 두 기가 프로젝트에 대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3.8조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SMR이 0.5조, 서비스가 0.6조입니다. 주기기 프로젝트와 그 다음에 건설까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가는 것으로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3.8조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체코 원전은 아무래도 5월 7일쯤에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전용기를 띄워서 고위급 인사들이 체코에 다음 주쯤에 방문을 한다라고 일정이 잡힌 것 같고요. 이제 본계약에 서명을 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체코 원전 두 기를 지금 잡아서 올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기는 2029년까지 가이던스에 의하면 수주량이 연 6%가 계속 증가하기 위해서는 매년 두 기 정도의 원자력 프로젝트가 저렇게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원전이 4조 가까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SMR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것은 2026년, 7년, 8년이 가더라도 SMR에 대한 비중은 1조 수준에 머무를 겁니다. 왜냐하면 SMR 모듈 한 기당 1000억 수준의 수주이기 때문에 사실상 12기를 수주하더라도 1조 2천억입니다. 그래서 모듈을 지금 이제 향후 2030년까지 60개를 수주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 눈에 띌 정도의 두산 에너빌리티 매출을 증가시킬 수는 없다. 대신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대형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 비중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매출, 향후 이제 수주 가이던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원전이라든지 UAE 원전이라든지 중동에서 하나가 터져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원전이라든지 혹은 뭐 필리핀 원전이라든지 이런 동남아시아에서도 하나가 터져줘야 되고요. 유럽에서는 사실 지금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가 주도권을 가지고 들어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대건설과 함께 아무래도 웨스팅하우스의 하청 느낌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수주 프로젝트 한 기당 아무래도 2천억 수준, 2천에서 3천억 수준의 기자재를 수주를 받을 거고요. 그래서 뭐 대형 원전 두 기를 받으면 이제 한 5천억 원에서 한 6천억 정도의 기자재 수주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당 그렇게 하면은 한 4, 5개 하면 2조, 3조 정도 수주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는 좋겠습니다만 확실히 이 가이던스에 의한 향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도의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목을 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아주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계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대형 원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체코 원전 EPC 계약, 뉴스케일 파워 초도 호기 계약 이런 것들이 올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연히 좋아 보이고요. SMR 전용 공장을 이제 생산 기반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7천억 규모가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성장 위주로의 프로젝트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개조한다든지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출을 대폭으로 증가시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캐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지금 그런 이제 캐파를 늘리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차입금이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저러한 부분들이 이제 얼마나 이 압박을 가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 센터는 당연히 전망은 좋습니다. 2029년까지 좋은 전망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에 이제 트럼프에 의한 시장의 흔들기,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잠깐 오더라도 2029년까지 바라본다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특히 미국과의 그런 협력에 의해서 가스터빈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SMR 시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가스터빈에 대한 공급 논의가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되고 있고 10개 이상의 가스터빈 공급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주요 개발사들과도 상당히 크게 지금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가스터빈으로부터도 많은 발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성장성은 확실히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약 재무제표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부채 총계가 에너빌리티 부문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도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재무 연결 수준에서는 뭐 두산 밖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금성 자산이 감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순차입금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부채 비율이 지금 143%까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야금야금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분명히 올해 하반기까지 흘러갔을 때는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당장 두산에너빌리티가 엄청나게 수익 개선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었을 때 회사 측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 건가, 그리고 이제 성장기에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이 투자금을 앞으로도 만약에 더 필요하게 된다면 어떻게 그걸 마련할 건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두산 지주사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폭 밀어주기 위해서 본인들의 그런 이 쓸데없는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좀 비주류 사업의 그런 자회사들을 매각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뭐 돈을 좀 대준다든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로보틱스 쪽에 관심을 두고 있고 또 다른 뭐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뭐 물밑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 움직임들이 저는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장성은 좋으나 성장에 대한 전망은 좋지만 이걸 우리가 조금 현실화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에 집중하는 그 동안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무제표는 조금씩 좋지 않게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사실 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말씀드리는 게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낮아져 있으면 분할 매수, 높아져 있으면 분할 매도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미 오랫동안 분할 매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내렸는데 꼭 제가 이 지점에서 매도하라라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상 이제 올라갈 때부터 분할 매도에 대한 언급은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3만원 고점에서도 매도를 하신 분들이 있고요. 계속 이제 이런 지점에 올 때마다 매도를 해 간다면 이제 그런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될 겁니다. 어느 한 지점을 딱 지정해서 요때 매도해야지. 요거는 주식시장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향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차트를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내렸으면 되겠지, 이 정도 올랐으면 되겠지 라고 한다면 사실 결코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입장에서 좀 분할 매도를 말씀드렸고요. 저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부분 이제 정리를 했고, 네, 이제는 좀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테마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좀 이제 최근에 거래량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리고 그 주요 매수세가 JP 모건셀리라고 보았을 때는 제가 별로 신뢰하지 않는 수급입니다. 이전에도 한참 이제 올라갈 때 JP모건 위주로의 주가 상승 이후에 결국에는 그런 좋지 않은 소식들로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는 움직임들도 좀 많이 보았었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 종목만 본다면 이전에 한 4년 정도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제외하고는 아주 공매도가 활발하게 주가를 움직이던 쥐락펴락하던 종목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잔고가 좀 낮고 크게 공매도가 뭐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그렇게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할 매도에 대한 접근은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단기로 봤을 때는 뭐 더 올라갈 것 같고, 네, 내가 내려놓는 거를 사지 못했고 더 올라가는데 판 게 이제 아깝겠지만 결국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네, 오늘 또 이제 시황 정리는 또 따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또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휴 동안에는 다른 테마들, 또 이제 2차 전지라든지 AI 이쪽으로 또 한번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